안녕하세요, 여러분. 컴퓨터 일반 가틀지 강좌입니다. 자, 이번에는 데이터 통신의 21번부터 진행하겠습니다. TCP, IP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우리가 TCP는 일단은 구분을 해보면 TCP하고 IP가 가지고 있는 특징적인 것이 있죠. TCP는 일단은 우리가 이제 전송 계층에서 있는 거고, 자, IP는 이제 네트워크 계층에서 있는 거죠. TCP는 이제 신뢰성 있는 전송을 하고 있는 거고, 연결형이 되는 거고요. IP는 이제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1번에 보면 IP는 네트워크 계층이다. TCP는 신뢰성이다. 그 다음에 이제 패킷 전송 방식을 이제 전용한다. 인터넷에는 패킷 전송을 합니다. 3번이 틀린 내용이죠. TCP/IP는 인터넷과 관련된 것으로서 미 국방성에서 구축한 아파넷에서 처음 적용한 프로토콜이 되겠습니다. 자, 22번입니다. 인터넷에서 사용하는 프로토콜 중 사용 계층이 다른 것은 그랬죠. 자, 우리가 이제 응용 계층에서는 우리가 보통 받는 서비스가 여기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인터넷으로 이제 활용하고 있는 웹 서비스를 이용할 때 사용하는 프로토콜 HTTP, 그 다음에 원격 접속할 때 사용하는 텔넷, 파일 송수신할 때 사용되는 FTP, 이메일에서 사용하는 SMTP 이런 것들이 이제 응용 계층에 속하게 되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네트워크 계층에 있어서는 네트워크 계층에서는 IP가 있고 ICMP가 있고 또 IGMP가 있고 ARP가 있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전송 계층에서는 TCP, 그 다음에 UDP. 자, 이게 이제 사용되는 계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층이 다른 하나는 뭐겠습니까? ICMP 4번이 되겠습니다. 23번입니다. IP 주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IP 주소 하면은 이제 1번에 보면은 IP 주소는 컴퓨터에 부여된 유일한 주소죠. 컴퓨터를 이용해서 다른 네트워크에 접속을 했을 때도 항상 이전에 IP 주소와 동일하다 그랬는데 이 부분은 틀린 겁니다. 다른 네트워크에 접속을 한다라고 그랬죠. 그러면 그 네트워크에서 할당받은 주소로 변환됩니다. 1번이 틀렸고요. 자, 2번에 보면 CIDR이라고 있는데요. 자, CIDR은 이제 IP 주소 할당 방법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3번에 보면 IP 버전에 따라서 사용되는 주소 표현 방식이 다르다. IP 버전 4가 있고 IP 버전 6이 있죠. 형식이 다르죠. 자동 주소 설정 시에 사용될 수 있는 프로토콜은 DHCP입니다. 동쪽으로 IP 주소를 할당을 해주는 거죠. 24번입니다. TCP/IP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TCP가 있고 IP가 있다. 그럼 기본적으로 구분을 해줘야 되는 건 뭐죠? TCP는 이제 신뢰성이다. 그 다음에 연결형이다. 라는 거. IP는 이제 그것이 아니다. 라는 거입니다. 자, 1번의 TCP는 연결형이다. 그 다음에 송수신을 시작하기 전에 3A 핸드쉐이킹을 이용한다. 그러죠? A가 B가 부릅니다. A가 B한테 여러분이 각각 딴 짓을 하고 있는데 내가 친구한테 빵을 하나 던져주고 싶어요. 그럼 누구야? 길동아 라고 부르죠. 부르는 겁니다. 그럼 얘가 쳐다보겠죠. 왜? 빵 받아 라는 거죠. 알았어. 대꾸해 주는 거죠. 그럼 얘가 빵을 던지는 거죠. 3단계로 이루어진다 라고 해서 3A 핸드쉐이킹이다 라고 합니다. 자, 두 번째 보면 IP 버전 4입니다. IP 버전 4는 몇 비트죠? 32비트를 이용을 하죠. 그래서 2번이 틀린 거고요. 3번에 TCP는 일반적으로 슬라이딩 윈도우 기법 사용하고요. 다음에 네 번째 TCP는 일정 기간 동안 수신자로부터 확인 응답이 오지 않으면 해당 패킷을 재전송하게 됩니다. 누구야? 라고 불렀는데 대꾸를 안 해요. 한 번 더 부르잖아요. 여러분이 길가에서
여기에 이제 할머니가 할머니, 내가 아는 할머니죠. 우리 할머니예요. 내가 여기가 있어요. 저기서 할머니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할머니라고 불러요. 못 들으시면 할머니 또 부르죠. 또 안 들으면 어때요? 할머니 더 크게 부르죠. 이렇게 확인 응답이 오지 않으면 해당 패킷을 이제 재전송하게 됩니다. 자, 25번입니다. 다음 용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 라는 겁니다. 네, 1번에 보면은 이제 텔레시다라고 나왔는데요. 텔레시다라고 하는 것은 뭐죠? 원격 접속이 되는 거죠. 사용자가 원격지 호스트에 연결을 한다. 그래서 자신의 로컬 호스트처럼 사용한다라는 거. 2번에 SNMP가 있습니다. 네, 사용자를 위한 프로토콜은 아니고 망을 관리하기 위한 프로토콜이다. 세 번째 텔넷, 텔넷. 다음에 FTP. 다음에 이제 이메일에서 사용되는 SMTP. 자, TCP의 응용 계층에 속하는 프로토콜이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에 보면은 UDP. UDP는 비연결형이다. 맞죠? 데이터 전송 방식을 해서 신뢰도가 높은 아니죠. 비신뢰성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틀린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26번입니다. IoT 기기에 대한 확산 등으로 예상되는 인터넷 주소의 고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은 그랬죠. IoT다 그러면 이제 사물 인터넷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또 인터넷 주소의 고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거. 인터넷 주소가 IP 버전 4가 있고 IP 버전 6이 있죠. 그래서 얘는 32비트로 이루어졌고 이것이 이제 너무 포화 상태로 되어 있어서 128비트인 IP 버전 6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이제 3번이 되겠습니다. 27번입니다. IP 버전 6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그러면 IP 버전 6 하면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 16비트짜리가 8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128비트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거, 16진수로 표현한다라는 거, 연속적인 0이나 숫자 앞에 있는 앞의 0은 이제 생략 가능하다라는 거. 연속적 0은 생략을 하는데 한 군데만, 한 번만 생략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1번에 서비스 유형 필드가 있다. 주소 중 모든 0은 생략할 수가 있다 그랬는데 바로 2번이 틀렸습니다. 모든 0이 아니라 연속된 0, 앞에 있는 0, 연속된 0은 이제 한 군데, 한 번만 생략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네, 주소 공간은 이제 16바이트다라고 그랬는데 16바이트면 128비트죠. 그러니까 맞죠? 주소 체계는 16진수 콜론으로 구분을 한다. 맞죠? 네, 다음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인터넷 접속 장비가 급격히 늘어난다. 신규로 할당할 수 있는 IP 주소에 대한 고갈이 예상이 된다. IP 주소 고갈 문제에 대한 해결 방법에 대한 내용 중에서 자, 맞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죠. 네, 일단은 여러분 IP 버전 6, 동쪽으로 IP 주소, 모든 IP 주소가 충분하다면 동쪽으로 IP 주소를 할당할 필요가 없는 거죠. 내가 100회선을 가져왔다. 그러면 회원들을 100명만 모집을 해야 되는데 근데 이 100명이 동시에 1분 1초도 안 걸리고 동시에 접속할 일이 없으니까 200명의 회원을 모집을 해서 회원들이 접속할 때마다 회선을 할당해 주는 방식, 동적으로 IP 주소를 할당해 주는 거 DHCP가 되는 거죠. 네, 이거는 NAT라는 것은 뭐죠? 사설. 네, 원래는 사설 주소인데 이거를 이제 공인 IP 주소와 이제 상호 변환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IP 주소가 이제 부족하니까 이루는 거죠. ARP라는 것은 뭐죠? 단순히 IP 주소를 이제 맥 주소로 변경하는 것이죠. 그래서 답은 기억, 니은, 디귿이 되겠습니다. 네, 29번입니다. IP 버전 6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128비트로 이루어졌죠. 40바이트의 크기를 갖는 기본 헤더다. 네, 40바이트의 네, 고정 헤더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다음에 3번에 IP 데이터그램의 비트 오류를 검출하기 위해서 헤더 체크썸 필드가 헤더에 존재한다라고 그랬는데요. IP 버전 6에서는 체크썸 필드가 없습니다. IP 버전 4에서는 존재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3번이 틀렸고, 중간 라우터에서는 IP 데이터그램을 조각화, 단편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단편화다라는 것은 쪼개는 겁니다. 큰 덩어리를 한꺼번에 보내기 힘드니까 잘게 쪼개서 보내는 건데, 이건 어때요? 처음에 쪼개서 보내는 것이지 중간에 쪼개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맞는 내용이죠. 네, 30번 가겠습니다. 정보 기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에 데이터 마이닝이다 라고 나왔는데요. 대량의 데이터로부터 연관된 규칙이나 패턴을 찾아서 관련 정보를 추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슈퍼마켓에서 맥주를 사는 사람들이 기저귀를 사더라. 네, 맥주와 기저귀는 전혀 연관성이 없을 것 같은데 어떤 연관된 규칙을 찾아내는 거죠. 그러니까 퇴근할 때 맥주 한 잔 하려고 맥주를 사는데 갑자기 사모님께서 기저귀도 사와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맥주를 산 사람들은 기저귀를 사더라. 이런 연관관계, 이런 식이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 ARP가 있다. ARP는 네, 여러분 뭐죠? IP 주소를 맥 주소로 바꿔주는 것을 말을 하죠. 여기도 맥주가 나왔군요. 맥주. 여기도 맥주. 네. 하여튼 그래서 2번은 잘못 설명된 거죠.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반대로 설명이 되어 있군요. 3번에 IP 버전 6에서는 유니, 애니, 멀티캐스트 지원하죠. 네, 유니, 네, 애니, 네, 멀티, 네, 유니는 어때요? 1대1, 가장 가까운 서버, 멀티는 1대 다, 1대 그룹이 되는 거죠. 증강현실은 실세계와 가상세계를 이제 합쳐놓은 걸 말을 하죠. 뭐 절벽에서 이제 바다로 뛰어드는 씬인데, 실제로 구현하기는 굉장히 힘들고, 또 굉장히 높은 절벽 찾기도 힘들죠. 그래서 절벽이라는 가상현실, 그 다음에 스타 부분이 있는, 실세계, 그걸 이제 합성을 시켜가지고 보여주는 그런 기능이죠. 자, 31번입니다. 네, DHCP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DHCP다라는 것은 다이나믹, 동적으로 IP 주소를 할당해 주는 것을 말을 하죠. 그래서 옳은 것은 무엇이냐라는 거죠. 1번입니다. 네, 자동이나 수동으로 IP 주소를 할당해 주는 것을 말을 합니다. 네, 32번입니다. 회사에서 C클래스군요. 211, 168, 83, 0을 사용하고 있는데 내부적으로 5개의 서브넷을 사용하기 위해서 서브넷 마스크를 이렇게 지정을 했다. 자, 얘가 속한 서브넷의 브로드캐스트 주소는 그랬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네, IP 주소를 하나를 딱 왔는데 여기서 이제 컴퓨터를 이제 연결해서 쓸 거잖아요. 근데 이걸 이제 하나의 그룹으로 이제 쓰면 좋은데 이걸 여기서 이제 또 그룹으로 나누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몇 개의 그룹으로 나눴느냐, 이제 5개의 그룹으로 나눴다라는 건데 일단은 224를 이진수로 바꿔보겠습니다. 그러면 자, 여러분 이진수로 바꿔보면 1, 1, 네, 1, 다음에 0, 0, 0, 0이 되는군요. 이렇게 이진수로 바꿨어요. 이거는 224라는 10진수를 이진수로 바꾼 거예요. 됐죠? 했더니 여기서 앞에 있는 연속된 1, 이게 바로 이제 그룹을 나타내는 거죠. 이렇게 3비트니까 몇 개의 그룹을 나타낼 수 있어요? 2의 3승 해가지고 8개의 그룹을 나타낼 수가 있는 거고, 뒤에가 한 그룹당 하나 더 부족하니까 5개 있어야죠. 총 8비트니까. 네. 이거는 뭐죠? 한 그룹당 들어갈 수 있는 컴퓨터 수가 되는 거죠. 컴퓨터 수다. 그러니까 앞에는 그룹의 수, 그 다음에 뒤에는 컴퓨터의 수,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 그룹은 어때요? 네,
어떻게 되냐면 그룹은 000인 그룹, 001인 그룹, 010인 그룹, 011인 그룹, 100, 101, 110, 111 이런 8개의 그룹으로 나누어지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34를 이제 표현을 이진수로 한번 표현을 해볼까요? 이진수로 표현하면 001, 네, 000, 1, 0이 되겠군요. 1, 2, 4, 8, 16, 32니까 32하고 2를 가져오니까 얘가 34를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앞에가 여기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001에 대한 그룹에 속하는구나 라고 알 수가 있죠. 그럼 여기에 브로드캐스트 주소는 하고 물어봤죠. 브로드캐스트라는 것은 여기가 자, 다 뭐인 것이 브로드캐스트가 되냐면 11111인 것을 브로드캐스트라 그래요. 그룹은 뭐죠? 그룹은 그대로 001이 되는 거죠. 여기 있는 컴퓨터 부분이 다 111인 것을 브로드캐스트다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십진수로 이제 바꿔보는 거죠. 1, 2, 4, 8, 16, 32. 그러니까 다 더하니까 63이 되는군요. 라는 거죠. 그래서 끝자리 수가 63인 걸 찾습니다. 앞에는 다 동일하게 써져 있으니까. 그랬더니 몇 번이 되는 거예요? 바로 3번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33번입니다. A 회사에게 인터넷 클래스 B 주소가 이제 할당이 되었고, 만약에 A 회사 조직이 64개의 서브넷을 가지고 있다면 각 서브넷에서 사용할 수 있는 주소의 개수는 하고 물어봤습니다. 네. 자, B클래스다라고 그랬죠. B클래스고 64개인데 64개의 서브넷을 나오려면 이에 몇 승이 나와줘야 되나요? 네. 자, 2의 6승이 얼마죠? 자, 2의 6승이 바로 64가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자, 봐볼게요. 6개의 비트가 네, 서브넷을 위해서 필요하다라는 거고 B클래스니까 B클래스는 어때요? 기본 서브넷 주소가 255.255.0.0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뒤에 것만 이제 우리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렇게 8개를 마련하세요. 8개 점 뒤에 것만 표시합니다. 또 8개 이렇게요. 자, 그룹을 나타내는 게 앞부분이고 그룹을 나타내는 것은 앞부분이고 1로 표현한다 그랬죠. 6비트입니다. 그래서 6비트 여기까지. 그죠? 여기까지 6비트를 나타내는 이 부분이 뭐다? 그룹을 나타낸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이 부분이 뭐라 그랬어요? 네, 컴퓨터를 나타낸다라는 거죠. 이렇게. 네. 그러면 이 컴퓨터를 나타내는 부분이 몇 비트예요? 바로 10비트가 되는 거죠. 그럼 몇 개를 나타낼 수가 있느냐? 2의 10승 해가지고 1024개를 나타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각각의 그룹에서 가질 수 있는 컴퓨터는 이제 1024개의 컴퓨터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정답은 네, 3번이 되겠습니다. 34번입니다. 클라이언트 서버 구조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클라이언트와 서버는 동시에 물리적인 컴퓨터에 위치할 수 없다 그랬는데 자기 자신이 클라이언트 되면서 서버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리적인 컴퓨터에 위치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틀린 것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클라이언트와 서버의 플랫폼과 운영 체제는 서로 다를 수가 있다. 다음에 클라이언트는 사용자에게 친숙한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고 서버는 클라이언트를 위한 공유 서비스에 대한 집합을 제공을 한다. 분산 환경에서 정보 시스템 구축의 핵심 기술이다라는 거죠. 자, 35번입니다. 네, 인터넷에서 스트리밍 기술을 이용을 해가지고 네, 실시간으로 사운드를 전송받으면서 감상할 수 있는 개념이다. 전송 대역폭에 맞는 음질을 정해서 전송 도중에 대역폭이 달라져도 같은 음질로 들어야 한다라는 단점이 있지만 슈어 스트리밍 기술을 이용해서 이런 단점을 보완을 하고 있다라는 건데 스트리밍 기술이다라는 게 나와 있죠. 그래서 다운로드 받고 있으면서
다운로드 받고 있으면서 재생하는 그런 기술을 말을 하죠. 자, 이런 걸 구현하는 것은 바로 RA 또는 RM입니다. 그래서 Real Audio, 그 다음에 Real Media 이렇게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36번입니다. 인터넷은 기술과 예술의 만남이다. 멋있는 말이 써져 있군요. 다음 중 웹사이트의 인터페이스 디자인을 할 때 요구되는 사항으로 가장 관련이 먼 것은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상호 교류를 하기 위한 것이다. 인터넷을 디자인을 할 때 홈페이지 디자인한다라고 생각해도 되겠습니다. 명확한 제시를 한다. 연계성을 유지한다. 다양한 색상을 사용한다. 다양한 색상보다는 어떤 깔끔한 색상을 사용하는 것이 더 좋다라는 겁니다. 37번입니다. 웹브라우저와 웹서버 간의 안전한 정보 전송을 사용되는 이제 암호화 방식은 무엇입니까? 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웹브라우저에서 사용되는 암호화 방법이 무엇이냐라는 거죠. 이거는 이제 3번에 나와 있는 SSL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월드 와이드 웹 브라우저와 웹서버 간의 데이터를 안전하게 주고받기 위한 표준 프로토콜이 되겠습니다. 자, 38번입니다. 정보 보안에 대한 기본 개념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1번에 보면은요, 암호 알고리즘은 비공개로 할 필요가 없다라고 그랬는데요. 이게 이제 분분한 말이 있습니다. 암호화 알고리즘을 공개를 할 거냐라는 거죠. 내가 이런 식으로 암호화를 했다라는 알고리즘이거든요. 그러니까 소스를 공개를 하냐, 소스를 공개를 해도 된다라는 팀이 있고, 소스를 공개하면 안 된다라는 팀이 있어요. 공개를 해도 상대방이 풀지 못하면 되는 거 아니냐. 자기들의 기술력을 믿는 거죠. 우리가 소스를 공개를 해도 저쪽에서는 전혀 풀지 못할 것이다 라는 그런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비공개로 할 필요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팀이 있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 보안의 세 가지 목표는 기밀성, 무결성, 가용성이다. 기밀성, 절대로 비밀을 지켜야 된다. 비밀이 지켜져야 된다. 무결성, 허가받지 않은 사용자가 데이터를 수정해버리면 안 된다. 시스템은 항상 사용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자, 세 번째, 대칭키 암호 알고리즘은 비밀키를 공유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그랬는데요. 대칭키다라는 것은 뭐예요? 암호화 시킬 때와 해독화 시킬 때의 키가 동일한 거죠. 그러니까 키를 서로 공유를 해야 되겠죠. 3번이 틀린 거고 4번에 가용성이다 라는 것은 서비스가 잘 되도록 보장하는 거죠. 가용성이다. 내가 컴퓨터를 사용할 때 항상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고 컴퓨터를 사용하려고 하는데 1분 뒤에 뻑가는 거예요. 그럼 안 되는 거잖아요. 계속적으로 고장 없이 유지가 되어야 되는 기능, 그게 바로 가용성이 됩니다. 자, 39번입니다. 정보 보안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보안입니다. 방화벽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은 패킷 필터링입니다. 필터링. 우리가 이제 방충망에서 미세먼지를 걸러내게 하듯이 사이트가 이렇게 들어오려고 할 때 여기 통과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라는 게 방화벽이죠. 그 다음에 그래서 1번에는 방화벽에 대한 내용이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스니핑입니다. 스니핑은 네트워크에서 송수신되는 패킷을 가로채 가지고 권한이 없는 제3자가 그 내용을 보는 것을 말합니다. 니 뭐하고 있나? 도청하는 것을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3번에 보면 정보를 송신한 자가 나중에 정보를 보낸 사실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바로 부인 방지예요. 분명히 자기가 메일을 보내놓고 나는 그런 메일 보낸 적이 없다 라고 거짓말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디지털 서명이다. 공용 네트워크를 사설 네트워크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인증, 암호화다라고 그랬는데, 디지털 서명이다라는 것은 이제 뭐냐면은 이제 어떤 내용인가요? 본인이 개인이죠. 개인이 이제 서명을 하게 되면은 그거를 공개적인 장소에서 이제 보는 거죠. 이게 이 사람이 맞나라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4번에서 인제 설명한 내용이 지금 좀 다른 내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틀린 것은 바로 인제 4번이 되겠습니다. 자, 40번입니다.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는 네트워크를 보호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이다. 방화벽이다라는 이제 용어로 사용이 된다. 내부 네트워크와 외부에 전송되는 패킷을 선별해서 수용할 거냐 거부할 거냐라는 시스템으로 내부 네트워크와 인터넷의 경계 지역에 설치되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그랬습니다. 이거는 이제 바로 방화벽에 해당이 되는 게 침입, 차단, 네, 시스템이다라는 겁니다. 차단한다라는 거죠. 어떤 것은 통과하고 어떤 것은 차단하고. 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네, 3번에 보면 침입 탐지 아니군 1번에 보면 침입 네, 침입 탐지라고 써져 있죠. 이거를 이제 우리는 IDS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네, 그다음에 3번에 보면 침입 예방이 있죠. 미리 예방하는 거. 우리는 이제 용어상으로 얘를 IPS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